안녕하세요. 이분영입니다. 이 실을 두 벌로 스카프를 뜨려고 했는데 벌써 한 벌 다 떴어요. 근데 생각보다 한 1m 넣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1m는 좀 안 돼요. 한 1m는 좀 안 되고 80? 반 접으면 요 정도예요. 80이 될래나? 잠시만요. 한번 좀 살짝 재볼까요? 80 정도 되겠어요. 근데 지금 이거는 제가 블러킹을 하기 전이라 약간 이렇게 뭐랄까 안 펴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블러킹 하고 나면 뭐 한 80에서 90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길이감이 그렇게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감아봤는데 한 번 감았을 때도 뭐 그렇게 부실하지 않고 굉장히 기모감이 좋아서 되게 따뜻하더라고요. 물론 집에서밖에 안 차봤지만요. 나가서 착용을 했을 땐 또 다르겠지만 생각 이상으로 따뜻해서 좋은 것 같아요. 두 볼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두 볼이면 대략 3만 원대 초반? 뭐 그 정도 될 것 같은데 선물용으로 작업을 하는 걸로는 나쁘지 않고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선물용보다 내 거? 내 것 뜰 때 좀 더 투자할 만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요. 근데 좀, 그냥 목도리 있잖아요. 목도리류를 뜰 때도 웬만한 실 사용하면 너무 저렴한 거 말고 좀 웬만한 실을 사용하면 가격이 그렇게 저렴하진 않거든요. 또, 한 2만 원에서 3만 원은 보통 다 들어가지 않나요? 자, 실을 이어서 뜨는 건 작업 중 영상에서 하려고 일부러 하지를 않고 이렇게 내려놓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모헤어 실을 사용을 처음 해보시는 분들은 지금 얘는 좀 고가의 실이잖아요. 그래서 사용을 할 때 센터풀로 뽑아도 그렇게 무리가 있진 않아요. 근데 좀 저렴할수록 실이 엉킴이 더 심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실의 경우에는 센터풀, 그리고 초보분들 센터풀로 이렇게 구태여 뽑지 마시고 그냥 가장자리에서부터 쓰시는 게 더 나을 거예요. 그래서 구태여 꼭 그렇게 뽑지는 마세요. 저는 하지만 굴리는 거 귀찮아해서 그냥 가운데서 뽑았습니다. 그리고 이 실은 좀 비싼 아이라 가운데서 뽑아도 괜찮더라고요. 근데 엉킴 엄청나요. 푸르는 거 그래서 아, 그렇더라고요. 제 입장에서도. 자, 실은 제가 올렸던 예전 영상에서 하는 그 묶어서 연결하는 걸로 연결을 할 거예요. 근데 모헤어는 기모감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혼자 매듭 지었을 때 세 개 묶으면 안 돼요. 그리고 살살살살 고정만 되게. 실이 비싸서 아까워서 매듭을 너무 짧게 해서 에이, 너무 짧게 했다. 아껴야 돼요. 이게 실량을 한정해 놓고 뜨개질을 할 때 가장 큰 단점은 그거예요. 코막음을 할 실이 정확하게 몇 미터가 필요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한 단을 더 뜨느냐 마느냐 이 고민. 이게 기모감 때문에 묶이는 것도 좀 잘 안 돼요. 자, 적당히 이렇게 고정을 해주고 반대쪽도 해준 다음에 이것도 3개 당기면 두두둑 하고 끊어져요. 저 아까 다른 실 연결하다가 한번 해먹었죠. 이렇게 고정이 살짝 이렇게 당길 수 있으려면 거의 안 묶여 있어야 돼요. 지금 제가 너무 좀 많이 떠나서 거의 안 묶였죠. 이렇게 한 다음에 당기는 상태에서 얘가 너무 안 묶였는데 에이 이러면 이게 풀려버렸어요. 반대쪽 요 정도로 묶여야 돼요. 근데 얘는 제가 너무 안 묶어서 다시 약간 영상을 찍을 때 좀 더 허당이 되는 경향이 있죠. 혼자서 뜰 때는 이렇게까지 허당스럽게 나네요. 자,
지금 너무 실을 조금만 남겨갖고 이렇게 살살살살살살 당기면 잘 움직이잖아요. 조금만 세게 묶어놔도 이게 안 당겨져요. 털 때문에 엉켜서. 그래서 이렇게 당겨서 가깝게 매듭을 만든 다음에 여기서 당겨요. 세게, 시게. 그리고 푹. 이쯤이면 안 엉킬 거라는 믿음이 좀 있죠. 이렇게. 그리고 가위로 매듭을 너무 짧진 않게 좀 자르고, 얘는 그렇게 너무 짧게 자를 필요는 없어서 자, 그리고 뜨다가 만 부분부터 다시 연결해서 뜨면 되겠죠. 너무 마음에 들어서 선물을 할까 싶기도 하고 좀 고민 중이에요. 한번 물어보고 저희 선물 받을 분한테 한번 물어보고 마음에 든다고 하면 선물을 하고, 무늬뜨기 차례였거든요. 하나, 둘, 셋, 넷, 다요. 되게 빨리 뜨고 있죠. 빨리 뜨고 싶어갖고 엄청 열심히 떴어요. 그래도 이게 그냥 보통 정도, 막 이것만 뜬 건 아니니까 보통 정도로 해서 이틀 정도 뜨니까 한 벌 뜬 것 같아요. 근데 몰입해서 뜨면 하루에 200m 한 벌 뜨긴 뜰 것 같아요. 몰입해서 좀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뜬다면. 컨티넨탈로 뜨면 200m 한 벌 뜨죠, 하루에.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모헤어를 뜨잖아요. 근데 모헤어가 다른 것보다 힘든 게 이제 일단 첫 번째로는 성글게 뜨고 있잖아요. 근데 성글게 뜨면 아무래도 실이 안정적이지가 않아요. 이렇게 뭐라 그러지? 바늘에 걸려 있는 상태가 워낙 실이 가느니까. 그래서 뜰 때 좀 더 힘이 들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모헤어잖아요. 모헤어가 기모감이 좋기 때문에 이렇게 털이 포실포실 올라온 상태 때문에 쉽게 엉키고, 뭐랄까, 풀을 때 이렇게 실끼리 엉겨서 풀을 때 확 풀릴 수가 있어. 혹은 끊어지거나 내가 힘을 제어를 잘 못하면 그런 게 문제가 될 수 있고, 이렇게 성글게 뜨면요, 뜨고 지금 제가 막 잡아당겼잖아요. 그게 왜 그런 거냐면 실이 가볍고 굉장히 털이 있어서 쉽게 모양이 안 잡혀요. 이렇게 뜨는 행위만으로 잡혀 있질 않아요. 실이 좀 이렇게 초보들 뜨기 좋은 실은 한번 그냥 이렇게 떠주기만 해도 자리를 예쁘게 잡거든요. 근데 얘 보면 이렇게 붕 떠 있죠, 코들이. 그래서 이거를 살짝, 지금 여기 보면 바늘 비우기 자리가 주로 붕 많이 떠요. 그래서 이렇게 뜨면서 한 번씩 당겨서 모양을 잡아주는 거예요. 이 작업을 하고 안 하고의 퀄리티 차이가 상당히 크답니다. 그래서 뜨개를 할 때 그냥 이렇게 뜨고 지나가 버리잖아요. 그렇게 뜨는 분들이 뜬 것과 한 번씩 자리를 잡아주면서 뜬 거는 차이가 크겠죠. 아무래도 나중에 블러킹 할 때 잡으면 되니까 굿헤어 뭐하러 이렇게 하나 싶을 수도 있는데,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의상을 전공했잖아요. 근데 제가 바느질을 막 엄청 잘하는 편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있어요. 타고난 재주가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따라잡기는 힘들죠. 근데 노력으로 좀 잡을 수 있는 부분이, 그 바느질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노력이 뭐냐면 다림질이에요. 그래서 솔기마다 다림질을 하고, 그렇게 다림질을 자주 하면서 박음질을 해줄 때 옷의 퀄리티가 확 틀려져요. 그래서 내가 가진 바느질 실력보다 훨씬 좋은 바느질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 노하우가 다림질이에요.
근데 다림질을 안 하고 하면 저컬의 옷이 당연히 나오겠죠. 엉망진창 어디 중국산 사온 것 같은 느낌? 그것도 초보가 만든 듯한 뭐 그런 옷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자리를 못 잡은 채로 바느질을 하는데 자기가 가진 재주는 한정적이잖아요. 특히 학생들은. 그래서 뭐 그런 특징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이런 다듬는 작업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그냥 뭐 이거는 제가 뜨개질 이거 하면서 다른 작품들 할 때도 물론 저는 이거는 하는데 유난히 더 하고 있고 또 이제 제 영상 보시는 분들한테 한번 이야기해 주면 좋을 것 같아서 이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사실 이거 이렇게 제가 수다를 많이 떨잖아요. 왜냐면 이렇게 그냥 제가 다른 영상을 봤을 때 뭐 못 알아듣는 외국인 분들의 수다는 사실 그냥 다들 꺼두어 보겠죠. 못 알아들으니까. 근데 이제 서로 알아듣는 얘기들은 수다 없이 그냥 이렇게 뜨게만 하는 것보다는 수다가 좀 있는 게 더 재밌고 좀 이렇게 집중되고 그렇지 않나 해서 수다를 좀 많이 떠는 편인데 사실 수다 안 떠는 게 저도 편해요. 그냥 음악 넣을까 생각도 했었어요. 근데 왜 그거를 그 생각을 받고 처음엔 제가 이제 영상 초반 거 보면 막 음악 살짝 넣고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그 음악 넣었던 영상들처럼 좀 그러니까 음악을 넣으면서 영상을 이렇게 힐링 타임용 뜨게 하는 그런 톤 움직이는 걸 보여드릴까도 했었는데 왜 수다로 바꿨냐? 제가 영상을 보니까 점점, 그러니까 이건 제 취향 때문인 것 같아요. 저는 음악을 좋아하긴 하는데 그렇다고 막 매니아는 아니고 가끔 듣는 걸 좋아하고 음악보다는 사람 소리가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상들을 예전에 미니어처 만들기 뭐 이런 거 보면은 음악을 많이 넣어 놓으세요. 그리고 뭐 그 외에도 그런 영상들이 많은데 점점 그게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음악이. 그래서 음소거를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음소거를 하고 놓고 있으면 영상을 보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저는 이렇게 뜨게 하면서 주로 좀 이렇게 함께 하는 영상 타임을 많이 갖는 편이다 보니까 소리가 안 들리면 또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나서 집중해서 볼 때나 막 한참 타오를 때는 되게 열심히 보는데 그게 아닐 때는 그렇게 보질 않으니까. 그래서 음악보다는 이제 제가 가끔 뭘 보냐면 게임 영상을 봐요. 저는 게임을 좋아하거든요. 요즘엔 진짜 할 시간이 없으니까. 그리고 컴퓨터가 이제 좀 너무 늙어서 노후하셔서 그 게임을 하기가 좀 근래 게임들은 할 수가 없죠. 사실 사양이 안 돼서. 그래서 못하는 게임들 같은 경우에 그리고 이제 뭐 사양이 안 돼서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제가 플레이가 이제 그렇게 잘하는 게임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릴 때 게임을 하면 이제 저는 RPG라고 부르는 막 판타지 세계에서 막 용하고 싸우고 막 이런 게임류 좋아하는데 그 보스라는 게 있어요. 왕. 그래서 매번 뭐 그걸 분기마다 보스가 있다 그래야 되나? 뭐 무슨 1장, 2장 이런 식으로 분리하거나 뭐 장소별로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보스가 나와요. 근데 보스에서 한 100번 죽는 거예요. 못 이기는 거죠. 그럼 이제 남동생이 잘하거든요. 남자도 게임 못하는 남자들 있더라고요. 근데 남동생이 플레이 잘해요. 손가락 컨트롤을 막 이렇게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불렀죠. 특히 또 못하는 게 제가 점프를 못해요. 근데 제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게임 좀 해보신 분들 있으시려나요? 이렇게 점프로 해서 올라가야만 하는 코스가 있는 그런 게임들이 있어요. 뭐, 옛날 옛적에 슈퍼마리오 같은 게임이야. 점프만 하는 게임이고, 그런 건 뭐, 말도 못하죠. 몇 판 못 가요.
그 타이밍 맞게 누르는 걸 잘 못해요. 그래서 그 박치다 보니까 원래 박치들이 박자 맞춰서 뭐 이렇게 탁탁 하는 거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템포 늦거나 한 템포 빠르거나 이래요, 항상. 그래갖고 동생한테 꼭 해달라 그랬죠. 그런 사람이다 보니 아, 이 얘기 또 왜 이렇게 됐지? 아, 너무 또 몰입했다 이게. 뭐였죠? 뜨개질하면서 너무 이렇게 몰입해서 얘기하면 내가 무슨 얘기하고 있었는지 시작이 가끔 생각이 안 나요. 옛날엔 안 이랬는데 요즘에 그래요, 요즘에. 아, 요즘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아프고 나서 그래요. 이 핑계거리가 너무 좋은 게 있어서. 자, 이번에 또 이렇게 보면요. 뜨다 보면 내가 무늬뜰 차례였나? 그냥 메리어스단이었나? 헷갈릴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 무늬 구멍이 뽕뽕뽕뽕 나고 여기 몇 단 이렇게 떠져 있어요. 두 개가 보이죠. 메리아스 뜨기가 이렇게 한 칸, 두 칸 보이면 2번이 무늬뜰 차례인 거예요. 겉면을 향하고 있고 두 칸 정도. 이거보다 더 길면 내가 잘못 뜬 거니까 풀어야 되는 거예요. 난감하죠. 그래서 조심. 사실 저 한 번 그런 적 있어요. 예전에. 아이고 문이 안 또 그냥 뜯어냈네요. 예전에 그냥 정말 딴 생각에 너무 몰입한 나머지 네 단을 떠야 되는데, 그러니까 무늬 뜨고 세 단을 메리아스로 떠야 되는데 여섯 단을 뜬 거 총. 그래갖고 다 풀은 적 있었죠. 지금은 숫자를 세야 되기 때문에 마음속으로 세고 있어요. 그냥 소리내서 할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거 뜨니까 사람들이 이제 너무 어려운 작품인 것 같다라는 반응들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네, 사실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이 무늬 자체가 반복의 계속적인 반복이니까 사실은 쉬운 쪽에 가깝거든요. 근데 이제 실 때문에 난이도가 좀 올라가긴 하는데 무늬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무늬는 아니에요. 그래서 레이스 무늬들이 좀 어려운 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쉬운 축 되는 거죠. 이렇게 제가 작업 중 영상 보여드리면 컨티넨탈 막 하고 싶지 않나요? 저는 되게 처음 컨티넨탈 본 게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선생님이 한 한갑 가까이 되신 선생님이 하시는 걸 봤는데 그때 담임 선생님이셨는데 연세도 많으시고 아우 저희 담임 선생님 악명이 자자한 분이었어요. 학주였거든요. 여잔데 할머니인데 학주인데 막 이렇게 몽둥이 들고 다니는 학주 있잖아요. 학생 주임 그런 분이셨거든요. 여잔데 폭력적이고 하여튼 좋지 않은 소문도 굉장히 많고 원래 이렇게 어린 저 중학교 2학년 때인데 어린 친구들은 이렇게 괴소문도 많잖아요. 그래서 머리가 가발이라는 소문이 있었어요. 여자 대머리라고 막 되게 다들 안 좋아했거든요. 원래 학주들이 그 인기 있는 학주는 없지 않나요? 다들 악명이지. 그래서 별로 그리고 저는 약간 고리타분한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약간 고리타분한 스타일이라 바르지 않은 사람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그 선생님이 좀 그런 스타일이셨어요. 이렇게 별로 좋지 않은 행동들, 모범이 되지 않는 행동들을 많이 하셨었어서 안 좋아했죠. 저희 담임 선생님이었지만. 그리고 이렇게 제가 이 컨티넨탈 하시는 거 보고 깜짝 놀라갖고 진짜 세상에 어떻게 저런 손놀림이 존재하지? 너무 멋있는 거예요. 넋을 잃고 봤거든요. 제가 좀 이런 손놀림이라던가 뭐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하는 게 장인이라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런 능숙하고 빠른 굉장히 숙련된 손놀림 같은 거에 굉장히 넋이 잘 나가요. 반한다 그래야 되나? 빠져든다 그래야 되나? 좀 그러는데 그래서 시장 같은 데 가면
요즘엔 그런 거 없을 것 같은데 저 어릴 때는 시장에 가면 생선 가게 아저씨들 있잖아요. 칼질이 예술이신 분들이 있었어. 그래서 생선 머리 자르고 배 갈라서 내장 빼는 그 일련의 동작이 무슨 춤사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야 되는데 거기서 넋 슬리고 보고 있었었어요. 아, 생선을 사러 간 것도 아니고 그냥 옆에 가게의 아줌마를 기다렸나? 그러다가 보게 된 거였는데 뭐 하여튼 간에 그런 약간 굉장히 숙련된 손길, 장인의 손길 같은 걸 보면 넋이 나가는데 그래서 담임 선생님이 그렇게 뜨개질을 하실 때 특히나 저는 뜨개가 굉장히 하고 싶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제가 뜨개를 하고 싶다고 생각한 게 굉장히 어려서부터였거든요. 근데 배울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제가 살아온 저의 어린 시절에는 이런 식으로 뭐 인터넷이 발달하지도 않았었고 나이가 있으니까 그리고 그 책을 보고 배우는 거는 솔직히 뜨개는 한계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그리고 책도 자료가 좀 너무 없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뜨개 실과 바늘을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좀 늦게 시작했죠. 저희 이제 주변 지인들이 다 할 줄 모르시더라고요. 누가 할 줄 알면 배웠을 텐데. 저희 할머니도 바느질만 할 줄 아시고 뜨개는 못한다 그러셔갖고 그래서 저 같은 행동 해본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 꼬치 있잖아요. 꼬치 막대는 구하기가 쉽잖아요. 왜냐 산적 같은 거 할 때 어른들이 이제 사시니까 그래서 그거를 두 개를 가져와서 할머니가 쓰는 명주실이 있어요. 이불 꼬매는 실이죠, 일명. 심지어 저희 할머니는 그걸 또 감겨져 있는 것도 안 사세요. 타래로 사서 직접 감으시거든요. 그거를 가져다가 그때 중학교 2학년 책이 아니라 3학년 가사책이었나에 그게 있었어요. 뜨개질 하는 방법이 교과서에 이제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걸 정말 열심히 보고 그 꽃이 탄정용 꼬치와 그 명주실로 그거 그렇게 뜨는 게 이제 제가 뜨는 것처럼 약간 성글게 뜨는 뜨개 방식인데 쪼보 뜨개를 할 줄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뜰 수는 사실 없거든요. 굉장히 힘들어요. 바늘과 실이 안 맞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해서 겉뜨기를 아니, 코 잡는 거 그리고 겉뜨기까지 시도해봤던 것 같아요. 안뜨기까지는 못 해보고. 그리고 너무 힘들어서 그냥 접었죠. 그게 마이크로 수준이잖아요. 아무리 이불실이라고 해도. 아, 마이크로는 아니다. 레이스얀 정도 되겠군요. 그 어린 시절의 그 기억이 아주 가끔은 나더라고요. 거의 잊었죠. 뭐 그 산적꼬치는 손에 가시 박힐 것 같았어요. 그리고 실이 명주실이 원래도 뻣뻣해요. 당시에 또 이 명주실은 그러니까 우리 지금 쓰는 면산들은 대부분 실계 코팅이 돼서 굉장히 매끄럽거든요. 근데 그 명주실은 그런 게 안 되어 있는 실이었어요. 그 할머니 거는 특히나 그런데다가 그거를 그 산적꼬치도 그 코팅이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거실거실하다 그래야 되나? 그런 나무인데 그걸 가지고 그런 실로 떴으니 완전 난이도가 굉장했죠. 그래서 나중에 그 대나무 바늘 제일 싼 거 그걸 사서 처음으로 이렇게 코를 잡았을 때 근데 의외로 그때 당시에는 그게 되게 감동적이고 감격적이고 너무나도 기쁜 일이었는데 별로 임팩트는 없었나 봐요. 그게 기억에 남진 않았어요. 그래서 딱히 뭐 오히려 처음으로 니트 프로반을 쓸 때가 더 기억에 남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불편하다는 생각을 딱히 못하고 그냥 떴는데 불편했죠, 사실. 불편했는데, 그러니까 그 500원짜리 500원 맞나요? 제가 안 쓴 지 오래돼서 여튼 그 대나무 줄반을 굉장히 열악한 걸 쓰다가 그 다음으로 처음 산 게 이녹스였고 그 다음엔 아디도 샀고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게 그것들밖에 없어서 그냥 샀죠. 그래서 좀 이렇게 돈 써서 샀는데 바늘 끝이 너무 뭉툭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다가
이거 지금 쓰는 바늘이 다이아몬드 바늘인데 이 바늘을 굉장히 나중에 알았어요. 그러니까 뜨기 시작하고 목도리만 뜨는 생활을 한참 하다가 이 바늘은 이것도 목도리 뜰 때 알았나? 아닌가? 이 바늘은 20대 정도에 산 것 같은데 늦게 산 것 같아요. 얘가 수입된 게 좀 그렇게 오래되진 않고 아니요 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 바늘이 프림 거더라고요. 그때는 살 때는 몰랐어요. 이녹스에서 나온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녹스 만든 회사에서 만든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고 프림이라는 회사의 뜨개 바늘인 거고 프림이 이제 이런 스텐 종류 제품들이 많아요. 핀도 만들고 바늘도 만들고 뭐 그럴걸요. 뭐 여튼 그렇게 샀고 그 다음에 니프로 샀는데 니프로가 제가 이 바늘을 샀던 이유가 이 끝이 그나마 제일 뾰족해서 산 거였거든요. 근데 니프로 잠시만요. 무늬를 뜰 차례군요. 니프로 바늘이 처음 나온 거 딱 봤는데 엄청 뾰족한 거예요. 완전 이건 사야 돼. 이건 운명이야. 막 이러면서 샀거든요. 그리고 이 줄이 지금 얘도 되게 불편해요. 지금 이게 뻗대는 게 엄청나서. 근데 얘보단 니프로가 나았었어요. 그 당시엔 살 때는. 그래서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샀는데 지금은 줄이 니프로도 뭐 근데 팁은 니프로가 저한테 정말 딱 맞아요. 이렇게 뾰족해 갖고 섬세한 작업할 때 되게 좋아요. 그래서 니프로 바늘 제일 선호한답니다. 저는. 아이고. 근데 왜 스퀘어 바늘만 들어오고 일반 메탈 바늘이 안 들어오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국내에서 아니고 해외 구매해야 되니까 제 동작이 약간 이렇게 뜨다 보면 이게 컨티넨탈이 아니라 마이크로 하면서 약간 나쁜 습관이 아니라 그러니까 바늘이 힘을 잘 못 받아주니까 생긴 습관이라고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있고 동작도 나만의 특유의 이렇게 습관 같은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영상 찍으니까 이제 좀 보이는 거 있죠. 그런 거.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영상 찍는 거는. 내가 모르는 나의 습관들도 보고 좀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 건 고치려고 노력도 하게 되고. 그 뭐지? 스트리밍이라는 기능이 있거든요. 유튜브 뿐이 아니라 네이버에도 있고 인스타그램에도 있죠. 그래서 실시간으로 방송하면서 채팅으로 대화하면서 그렇게 소통하는 방송 방식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제가 원래는 그거를 이제 좀 해볼까라는 생각을 했다가 아니야, 나중에 하자라고 마음을 바꿨거든요. 왜냐면 뭐 여러 가지 이유도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스트리밍이 원래 이렇게 사람들이 잘 안 들어와요. 뭐 몇만 명 구독자가 있는 분들도 스트리밍 하면 그렇게까지 많이 안 들어가요. 근데 저같이 진짜 뭐 구독자도 얼마 없고 시작한 지도 얼마 안 됐고 뭐 그런 사람들은 스트리밍 하면 누가 들어오겠어요. 그래서 스트리밍은 10,000명 넘으면 하자. 평생 못하면 어떡하죠? 그래서 근데 스트리밍에도 재밌을 것 같아요. 뭐 제가 이렇게 공상을 좀 잘하는 편인데 스트리밍 하면 막 뭐 어떤 식으로 하면 재밌을까 막 이런 생각도 해보고 막 그랬었는데 아우 재채기 날라 그래요.
이 키드 모헤어는 그리고 생각보다 그렇게 털이 많이 날리진 않아요. 약간 먼지 같이 이렇게 조금 있을 수는 있는데 키드 모헤어 자체가 휘날리는 털은 아니에요. 뭉글뭉글한 털? 근데 지금 이 키드 모헤어는 좀 이렇게 포로로 올라오는 게 좋은 고급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리고 심하게 뭉치진 않아요. 물론 당연히 마찰을 심하게 하면 당연히 심하게 뭉칠 수밖에 없고요. 그냥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이렇게 뜨개질을 할 때 얘가 막 그렇게 뭉쳐지고 그러진 않거든요. 근데 이거 말고 제가 블로그에 업로드한 또 다른 키드 뭐해요? 걔는 이제 토실토실 키드인데 아크릴이랑 혼방사예요. 그래서 저도 그걸로 쉘터도 뜨고 막 그랬었는데 그걸로도 무늬를 제가 떠봤거든요. 그건 나중에 이제 다른 영상에서 보여드릴 예정인데 실 소개를 해드리면서 보여드리게 될지 무늬를 뜨면서도 보여드리고 아마 두 번을 올리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그런 그러니까 뭉치는 느낌의 키드 모헤어가 있는가 하면 이렇게 포로로 올라오는 이런 애들이 또 있어요. 근데 얘가 조금 더 먼지는 있고요. 그 뭉치는 애들은 진짜 아무것도 안 날려요. 물론 내 집에 있는 먼지는 날리겠죠. 이렇게 퍼덕거리니까. 그 정도는 뭐 당연한 거고, 그거는 여름 면사를 써도 면사가 엄청 먼지 많아요. 재채기 엄청나죠. 근데 이제 털이랑은 또 다른 거라 털이 날리는 건 그런 실들이 좀 있어요. 앙고라랑 몇 가지 애들. 그래서 재채기 엄청 하면서 막 뜨는데 그런 쓸 때는. 네, 앙고라도 비싼 앙고라 쓰면요. 털 그렇게까지 심하진 않아요. 물론 빠지기야 빠지는데 제가 이제 퀸고라라고 부르는 애가 있어요. 앙고라 100%인가 95%인가 98%인가 뭐 대충 거의 100이에요. 근데 걔는 진짜 예쁘거든요. 색깔이 하나밖에 없는 게 너무 아쉬운데 빨수록 점점 토끼털 그 왜 토끼털 옷이나 목도리처럼 그렇게 실이 정말 점점 편물 같지가 않아져요. 빨수록. 그런 건 처음 봤어요. 대단한 것 같아요. 아이고, 이거 이렇게 뜯다 보면 이렇게 한 코씩 꼭 빼먹어요. 그래서 저 몇 번 풀렀어요. 코가 어디로 사라져서. 초보분들은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드셔야 돼요. 그리고 저처럼 저는 속도를 내려고 메탈 바늘을 쓴 건데 메탈 바늘 쓰지 마시고 나무 바늘을 쓰면 나무 바늘도 길이 잘 든 건 메탈처럼 심하게 미끄러워요. 근데 이렇게 그 일반적인 사서 구매해서 얼마 안 된 그런 바늘은 굉장히 코가 안 나가거든요. 잘 안 미끄러지고. 그래서 초보 때는 그런 바늘 쓰는 게 더 좋아요. 어차피 그리고 초보가 바늘 그렇게 순식간에 길들이긴 좀 힘들어서 그런 안 미끄러운 바늘을 써서 뜨는 걸 추천해요. 처음에는 아무래도 코 빠지면 수습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습이 될 정도가 되면 그때부터는 메탈이 좀 더 빠르니까 좋긴 하죠. 근데 울 종류는 꼭 메탈 안 써도 돼서 저는 속도가 이제 아무래도 다르니까 메탈을 많이 쓰긴 해요. 그리고 이 다이아몬드 바늘이 일반 바늘이잖아요. 그 인터체인지가 아니거든요. 근데 니픽스 거를 괜히 인터체인지를 다 사갖고 그냥 일반 바늘로 다 살 걸 잘못했어. 인터체인지 불편해서 못 쓰겠어 이제. 그래서 케이블을 다 따로 사자니 또 그것도 돈도 만만치 않고 그냥 바늘 각각 그래서 제가 제 제자들한테는 인터체인지 사지 말라고 하거든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정말 한 개씩 드시는 분 있죠. 하나 딱 시작하면 그거 끝날 때까지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는 분. 그런 분은 괜찮아요. 인터체인지. 근데 저처럼 사방팔방 문어발에 저는 지금 유튜브 때문에 문어발이 더 많거든요. 왜냐면 이제 실데이트에서 보여주고
뭐 무늬만 뜨는 것들 막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스케 보여드릴 때 또 따로 바늘 쓰고 막 이러는데 엄청, 그래서 바늘이 더 평소에 늘어놓는 거에 한 3배는 되는 것 같아요. 유튜브 하면서 테스트하고 맞는 거 찾으려고 막 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도 엄청 사이즈까지 또 맞춰갖고 엄청 많이 늘어졌어요. 자, 저는 오늘 작업 중 영상 좀 길죠? 이렇게 열심히 스카프 뜨는 걸 좀 보여드렸어요. 이 영상을 얼른 찍어서 떠서 다음 주, 너무 예쁘지 않나요? 너무 예뻐요. 마음에 들어요. 근데 선물용으로 하면 하나를 더 뜰까 싶은데, 이렇게 이 정도인데, 2번 감으면 진짜 따뜻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2m 나가줬으면 좋겠는데. 완전 마음에 들어요. 이런 거 선물 받으면 되게 기쁠 것 같아요. 이런 고급스러운 스카프. 그래서 2번 감을 수 있게 나왔으면 하는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이러면 한겨울에 쓰기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감아서 이렇게 하고 다니면 예쁘겠죠. 꼭 이렇게 늘어뜨리지 않아도 되니까 이 정도 길이는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얘가 제가 산 게 실이 4볼이나 있어서 하나는 선물을 하고 하나는 제 걸로 뜨고 할까 생각 중이고, 이 영상을 다음 주 또 주말 이후 월요일이나 화요일에 업로드해서 마무리를 좀 해버릴까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풀오버, 가터 풀오버 초보분들 첫 풀오버로 나쁘지 않은 그 녀석 시작해볼까 해요. 그 다다음 주부터는. 자, 이렇게 같이 함께 떠봤어요. 아니, 제가 혼자 뜬 건가요? 다들 예쁜 실 준비하셔서 떠보시고요. 제가 요거 무늬뜨기 영상 준비하면서 매크라운 실, 성날개 뜨니까 예쁜 실, 뭐 추천실, 그런 것도 좀 영상을 준비해 볼까 해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안녕.